이렇게 하면 이게 세금이라고요. 그죠? 맞죠? 세전이익,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했더니 세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죠. 그죠? 또는 이게 이제 과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유류의 형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율이 세금과 세전이익의 개념으로 볼 때 늘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비율을 갖고 세금과 과표의 관계를 볼 때 항상 일정한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있죠.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인지 아시죠? 일상생활에서. 시험 나오시면 항상 어떻게 돼요? 10% 낸다고요. 물건값의 10%,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세전이익은 판매 가격이 되는 거니까 요구의 10%. 항상 10%. 100이면 10이고 1000이면 100이고 억이면 1000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요새도 정부에서 뭐 많이 나오는 게 세금 봉급 생활자의 세금들 뭐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고 좀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예. 이걸 좀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서 이쪽이 과표가 나오고 이쪽이 세금의 관계로 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그죠? 모든 구간에서 항상 10%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구간별로는 사실은 비례세,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쭉 나가는 세금을 여러분 표해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비례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비례세. 그죠? 영어 기준상 비례세라는 말을 쓰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일정 금액까지 뭐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는 동일한 세율을 갑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누진 연속선으로 쭉 그려보면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죠? 우상향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인 세금의 합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누진세라고 하게 되죠. 이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제 40쪽 가시면 기간과 기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국세 기본법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기간과 기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기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점, 그 다음에 종점. 이 양쪽 끝을 생각하는 게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기한은 이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이 종점만 고려하는 게 기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세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법의 최고법이 헌법이죠. 그죠? 최고법 헌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관계, 보통 얘기하는 사인 간의 일반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민법이란 말을 씁니다. 민법이 이제 생활법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래갖고 상인이라고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들 이런 거. 그래서 상인과 상인 간에 또는 상인과 일반인 간에 사업 관련된 거래라든지 장사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보통 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된 거 국가와 납세자 간에 뭐 이 정도 될까요? 이거를 이제 세법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일반법이라는 말을 쓰고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요 상법이나 세법은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일반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보통 여기에서 범위가 넓어지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특별법은 일반법을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개념들이 민법에서 차용이 됩니다. 그죠? 차용이 되면서 그 각각 개별 세법에 또는 상법에 내용을 가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국세기본법 중에 많은 내용은 사실은 민법의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간이나 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기간의 개념에서 민법 쓰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개념이죠. 그죠? 예, 기간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이런 겁니다. 시작하는 날은 포함하지 않고 끝나는 날은 포함한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단 여기서 일의 개념은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0시에서 24시까지. 그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첫날은 무조건 넣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 첫날이 24시간이 안 되면 넣지 말아라. 이게 초일불산입의 개념이고요. 말일 개념은 말일이 24시간이 되지 않아도 이거는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걸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삼고 있는 거고 단지 초일불산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생일 계산할 때 무조건 초일산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연속될 때 이건 당연히 개념을 볼 때 포함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 별도의 얘기가 있을 때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일반적인 초일 산입 항목입니다. 그죠?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1년입니다. 1년. 1년 며칠입니까? 365일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 기간 개념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1월 1일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연속선상에서 전년 넘으면서 쭉 24시간 꽉 차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이건 예외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규정 같은 데 보면 이제 초일을 넣어라 이런 때가 있다고요. 그죠? 대략 이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기한, 이제 마지막 끝나는 점에 대한 것들도 동일하죠. 기간과 기한. 그러면 이건 기간, 기한이 민법인데 세법에서 왜 갖고 왔느냐?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징수가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게 개인 재산 보호, 개인 재산권인데 그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이 세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그래도 목적 때문에 걷지만 최소한 어떻게 한다? 대비도 해야 되고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세법을 만들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그죠? 그 세법이 또 언제까지 끝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권리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략 그 정도 보시고 기간과 기한 보시 세 번째 줄에 기간 계산 원칙적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나 일반 원칙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예적인 것들이 있죠. 기한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동 연장, 그죠? 아마 일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카드 결제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결제일이 토요일이면 그날까지 안 해도 되죠. 뭐 그런 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 일부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소득세 드리겠지만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소득세 납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는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득세는 어떻게 세금을 걷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표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언제 납부하냐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그죠?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요 신고를 할 때 내가 시간이 이제 늦게 작성을 해갖고 당연히 5월 2일 날 내실 사람보다는 5월 말일 날 내는 사람이 일반적인 거죠. 왜냐면 한 달간이라도 미리 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늦게 준비해갖고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데, 그죠? 늦었다. 그래갖고 뭐 마지막 뭐 막판 시간 3시, 한 4시 가까이 돼갖고 이 신고가 작성이 됐다. 그럼 우체국 가서 접수 안 할 수 있으니까 막 뛰어가서 우표 붙여갖고 있는 우표 붙여서 우편을 붙였다. 그죠? 그럼 이게 언제 도착할까요? 뭐 암만 빨라야 6월 그 다음날 가면 1일이고 한 2일이나 3일 정도 도착하겠죠. 그러면은 신고 기한이 5월 한 달 말일까지인데 이게 그 다음날 이렇게 도착하거나 하루 이틀 뒤에 도착했을 때 이게 신고가 제대로 된 거라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죠? 또 반대로 세무서에서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와요.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통지서가 날라, 재산세 통지서가 날라가거나 그렇게 날라가죠. 그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받아보니까 예를 들면 이날까지 내라고 되어 있는 납부일인데 받아보니까 이 날짜에 받아왔어요. 그죠? 납부 종료기간이 지나서 왔다. 그럼 이걸 내가 냈다고 안 냈다고 혼을 내야 되느냐.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걸린 기한의 부분인데 크게는 어떤 기준 가지고 치면 되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무서 정부 입장에서의 고객이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만족하는 기준으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족하는 기준은 이렇게 하는 걸 받아줘야 만족합니까? 아니면 날짜가 지났다고 안 받아줘야 만족하는 겁니까?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어떡합니까? 지났는데 늦게 왔다고 했을 때 안 냈다고 혼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때라도 해서 다시 납부할 기한을 주는 게 맞는 겁니까? 다시 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민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생각을 겉으로 표시하는 거를 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면 민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도달주의라는 말을 써요. 내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내가 내 의사를 적은 종이를 적어서 심부름꾼 시켜갖고 보내는데 심부름꾼이 지나가다가 이거 갖다 뭐 버렸다든지 그러면 의사표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보냈지만 저쪽이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의사표시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이거죠. 이렇게 보내는 날짜가 그 기한 내에 있으면 늦게 들어가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거를 원용을 했지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